안철수 대표님 오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생각에 우리나라 정치인 최고의 부캐 부자예요. 강철수, 안파고, 루이 안스트롱, 안스트라다무스, 안프라이트. 제일 좋아하는 거하고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씩 먼저. 글쎄요, 우선은 별명이 많다는 게 관심이 많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사실. 제가 너무나 의외였던 별명들이 안파고였어요. 안파고. 그게 알파고처럼 뭘 미래를 잘 내다본다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제가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서 독일에 있을 때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 있을 때 그때가 2019년일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안철수의 3대 예언이 막 나오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본 것 같아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무슨 예언을 했지? 해서 봤더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3가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때 예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되면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반을 적폐로 돌릴 거고 분열시킬 거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말 잘 듣는 자기 편만 갖다가 쓰다 보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거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보면은 이제 백신 무능 국가, 그걸 이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아는 줄 알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대선 유세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2019년에 신기하다고 화제가 되는 걸 보고 그때 깨달았어요. 2017년 주쟁했을 때 사람들이 저건 멍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나도 못 얻었다는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저한테 너무 충격이어서 딱 좋아하시는 별명이 안파고 안스트라다무스네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보다 저한테는 너무나 사실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난 어떻게 몰랐을까? 어떻게 몰랐을까? 제가 예언한 게 아니고 아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걸 예언이라고 받아들였으니 너무나 슬픈 일 아니겠어요? 전혀 이해 안 가는 별명도 있는데. 뭐. 안크나이트 이건 뭐야? 나도 몰라. 이거 나도 몰라. 이거. 안크나이트 뭐예요? 안크나이트는? 앙크나이트는 아마 배트맨 다크나이트. 그러니까. 예. 근데 아마도 그게 좋은 뜻으로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저 나름대로는 정의의 사도니까 뭐 좋은 사람 표상이겠지. 그렇게 저 혼자 생각할래요. 일단 이런 엄청난 많은 부캐, 별명, 약간 좀 부정적인 것도 많은데 그래도 굉장히 웃으면서 편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오늘도 어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있어요. 오늘 같으면 민주당의 현역 정치인들이 제 주장에 대해서 막 여러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어. 근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 제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막 화내는 걸 보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따 또 현안 토크할 때 해보고. 정치와 수다. 저희 다음에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너니까 2012년인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후보 단일화 했을 때 그때도 뭐 열심히 돕지 않아 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히 도왔으면 당시에 뭐 야당인 문재인 당시 후보가 이길 수 있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경선 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해? 안철수가 달라졌어?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어요? 이거 좀 뒷얘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 평가에 충격을 받았어요. 안철수가 달라졌다? 예. 예전엔 열심히 안 했는데 지금 열심히 저는 한다? 사실은 2012년 때 그때는 경선으로 진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물러났는데도 지원 유세를 40회를 했거든요. 이번에 몇 번 하셨어요? 이번에 20번 했습니다. 그때 더 많이 하셨네? 그때 더 많이 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리고 또 그때는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아마 그 유세를 도와준 게 한 6일 정도더라고요. 막판에 또 틀어줬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네.
그때 또 이제 유세를 도와준 게 한 10일 정도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날짜 더 많은 데다가 40회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대선에서 지원 유세 한 숫자로 보면은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안 했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고 그것도 그거를 있었어요. 아침에 투표날 아침에 투표 안 하고 미국 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네.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투표일이 수요일인데 일요일 날 제가 저 지금의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죠. 네. 그래서 그 지금으로 봐서는 저 이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투표가 끝나면은 제가 멀리 좀 떠나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떠나시려고 왜요?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1등 공신이니까 그런 저 새롭게 조각하고 정책을 펴고 할 때 아무래도 저는 그러면은 뭐 어떤 역할을 맡을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공동정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자연적으로. 농공 행상이.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당선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철학대로 꾸려라. 꾸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떠나겠다고 했어요. 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사실 다 양보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근데 그건 제가 또 백의종군 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저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준 다음에 떠나는 게 백의종군에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삐져서 떠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투표를 하고요. 네. 투표하셨구나. 예, 사진으로 다 있습니다. 네네. 신문에. 그 다음에 또 저녁 6시까지 기다려서 투표 결과가 나오는 걸 봤어요. 네. 보통 때보다 훨씬 투표율이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떠났죠.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안 주려고. 근데 그게 완전히 왜곡이 돼서 투표 날 일부러 투표도 안 하고 새벽에 떠나서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네.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중견 언론인들까지도 그렇게 알고 이번에 컬럼들을 쓰시더라고요. 안철수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일반인들은 극성스러운 지금 현 정부 지지자들이 사실을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언론인 분들은 사실에 근거하는 분들이라 그게 모든 기록이 다 지금도 찾아보면 신문 기사로 남아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왜곡돼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그걸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가 있어요. 네. 거기 자료 보면은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2013년에 책을 썼어요. 거기서 보면 제가 미리 외국으로 떠나겠다고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외국의 전화번호 연락처까지도 알려줬다. 아마도 공동정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한테 부담 안 주려고 떠난 걸로 이해한다고 거기에 본인이 썼어요. 근데 2017년 초에 그때 또 이제 지난 19대 대선이 열렸잖아요. 그때 본인이 책을 냈는데 거기서는 대담집이었어요. 거기서 그 질문자가 지금 현재 문 대통령한테 물어요. 왜 그렇게 안 도와주고 떠났습니까? 그랬더니 알 수 없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러면 미국 가지 말라고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제가 그분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제가 안 도와주고 떠난 것처럼 그렇게 사실을 왜곡을 해서 책을 냈어요. 요건 책이 두 개가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네요. 예, 본인이 썼던. 그래서 사실은 드루킹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사실을 왜곡한 주범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